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8월 첫 거래일에 상승 랠리를 즐기기도 전에 오늘 양시장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를 국내 증시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낙폭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견조하게 버텨줬던 국내 증시 낙폭이 오후장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8%가량 밀리면서 2,620선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선까지 주저앉았고요. 특히나 코스피 200 대형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2% 넘는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 깊게 밀립니다. 2.8%가량 밀리면서 913선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거세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 6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하방을 조금 지지해 주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1,700억 원, 기관이 4,200억 원가량의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어제 선물시장에서 대거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 이상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3거래일째 던지고 있고요. 기관도 2거래일째 매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시나 제조업 그리고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 출회를 강력하게 하면서 기술주들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1위부터 5위권 시총 상위 기업들 모두 다 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너나 할 것 없이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최근 많이 오른 만큼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 가장 낙폭이 깊습니다. 4% 넘게 밀리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3.7%가량 밀리면서 2차 전지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선 이탈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지금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3에서 4%가량 빠지고 있고요. 양극재 관련 기업 LNF만 그래도 지수 대비는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1.4% 하락, 포스코 DX도 3% 넘는 약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대체로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의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특정 테마가 있는 종목으로 매기세가 강력하게 쏠리고 있는데요.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5개의 기업이 상한가에 올라섰습니다. 아무래도 상승의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매기세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건데요. 국내 연구진들이 꿈의 물질인 초전도체를 상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초고요.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기업들 너나 할 것 없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 LS그룹주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낙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LS그룹주들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 오늘 개장 직후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한 뒤 현재 구간에서 26%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LS 같은 경우에는 5%대 강세 흐름 나타납니다. 다만 LS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투자 경고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유념하셔서 투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특정 섹터의 종목 매기세가 이어지면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참 심한데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수익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네. 오늘도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요? 피치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지진은 저기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옆 나라가 네. 좀 먼저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증시가 다 밀리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발생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증시가 많이 오르는 느낌도 있는 상황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시켰을 때는 미국이 제 기억에 맞으면 거의 그날 하루만 거의 10% 가까운 급락세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그때가 바닥이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네. 그때가 바닥이었고 그것이 한 2, 3주 정도 소화하고 나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차트 한번 찾아볼까요? 해외 차트 보시면 2011년. 네, 2011년도인데 그때 보시면 S&P 500으로 좀 본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니까요. 뭐 그냥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 보시면 2011년도에 한번 그 11월 달이죠. 제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11월 달, 12월 그때쯤에 이제 주가가 S&P 500으로 치면은 한 1100 그때 최저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주가는 계속 우상향 기조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월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만 이제 그때는 증시가 좀 그때도 상승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고 지금도 약간 상승하는 와중에 나온 거라서 이거 여파가 얼마나 갈지는 뭐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피치사는 엄밀히 따지면 신용평가사 중에서 제일 이제 건의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 뭐 우리가 뭐 이런 건의도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무디스라든지 S&P가 아니라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때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단 미국 선물 시장을 보신다라면 약간 낙폭을 키우긴 했습니다만은 나스닥이 0.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도 한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 맞으면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장 개장하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말에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월요일부터 폭락이 나왔었는데 그때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한 건데 부채 한도 협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 크게 조정이 안 나온다라면 내일 우리나라는 한 절반 이상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절반이냐? 네. 오늘 좀 이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다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반에는 한 0.3%, 4% 개파락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흔들림이 나온 게 반도체 쪽이었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 전환하지 못하다 보니까 AMD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반도체 그동안 주도주였던 뭐 이스페타시스, 뭐 ISC,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한 5% 내외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먼저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가 10시 반, 11시 넘어가면서 이제 하락 전환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던 게 다 하락 전환되면서 이제 2차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반도체, 2차는 2차 전지가 무겁게 누르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도 플러스를 보여준 종목군들이 다 같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게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그쪽 테마만 유일하게 오늘 다 상한가고요. 오늘 전력기기 인프라가 오르는 것도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10년 안에 뭐 그보다 빠르게 상용화가 된다면 전 세계 그 전력망이 뒤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 뭐 이구 산업 같은 기업도 오르는 것도 그러한 테마다. 그래서 그쪽 테마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약세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 저녁에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P 500 빅스 선물 같은 경우는 5%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과연 미국 시장 개장하고 나서 어떻게 마감이 될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의연하게 버텨준다면 내일 우리 시장의 반등도 조금은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움직이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로봇주를 둘러싼 모멘텀이 기업의 투자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5월과 6월 정부가 내놓은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KB증권은 로봇의 모멘텀 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다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을 안고 로봇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봇 관련 이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이제는 2차 전지주에서 나온 매기세들이 정부 정책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의 앞으로 성장 모멘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워낙 좋은 이야기가 많죠. 네. 로봇주들은 네. 전 당분간은 조금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어.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뉴스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이제 우크라 재건. 뭐 여기서 이제 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맞습니다. 우크라 재건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처음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건설주들이 많이 뭐 관련된 뭐 건설 관련된 업체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라면 최근에 로봇주들이 반응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제 도시가 완전히 그 황무지가 된 도시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최첨단 이런 시설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로봇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제조 설비 시설이 다시 이제 만들어진다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아직은 이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위험한 무기도 그 아직 뭐 폭발하지 않은 무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불안전한 상황에서 재건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어떤 건물을 부시거나 땅을 파내서 개발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집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일반 도시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부분들은 사람이 직접 하기보다는 좀 로봇의 힘을 좀 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로봇 관련된 섹터를 좀 관심을 좀 보여주는 게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방 산업입니다. 지금 이제 IRA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혹은 미국, 유럽 쪽에다가 공장을 최첨단 설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미국에다 지금 짓고 있고요. 유럽도 이제 반도체 공장 자기네 나라에 지어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라면 경쟁력이 맞지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나 혹은 뭐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거나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생산할 때 단가가 안 맞는 이유가 경쟁력이 안 되는 게 인건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산에는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근데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을 한다라면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엔 로봇의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여러 이슈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로봇 관련된 규제를 조금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규제로 인해 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인도에 로봇이 다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인도에서도 로봇이 일정 속도 이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가 되었고 건물 내에서도 어떤 건물 형태냐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규제를 많이 풀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서비스, 협동 로봇에 대해서의 어떤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8월
후반, 9월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도 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제일 큰 거는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7월 달까지 좋았었던 섹터가 반도체 2차 전지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 섹터가 동시에 7월 말부터 약간 흔들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주도주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테마를 꼭 1대1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AI의 주가 흐름은 약간 2차 전지와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로봇의 움직임은 약간 반도체처럼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성장주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피로감,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들이 좀 새로운 성장주 혹은 기존의 성장주가 뭐였지 하면서 로봇이라든지 AI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순환매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수급적인 측면이 좀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언급을 해주신 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0월쯤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또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예상되는 게 1조에서 2조 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로봇에 대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데요. 지금 로봇주들 가운데 많이 올라간 종목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초전도체 엮이면서 2연상을 해버렸고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 로봇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투자자분들도 종목 찾기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신성 델타테크는 조금은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고요. 로봇주들이 아예 안 움직였던 건 아니에요. 네. 최근에 보면은 약간 수술용 로봇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큐렉소가 움직임이 좋았었고. 고영 같은 기업도 주가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최근엔 다시 이제 협동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진짜 대장주는 티라유텍이었죠. 티라유텍이 연초부터 죄송합니다. 티라유텍이 아니라 티로보틱스였습니다. 티로보틱스가 연초부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날에도 2%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저는 SPG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비록 5%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전방산업 관련해서 이제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 쪽입니다. 왜냐하면 공장 자동화, 무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가 이 무인화,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전방의 산업의 투자가 확대가 될수록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SPG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겐트리 로봇을 공급을 하는데 겐트리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산이라든지 혹은 뭐 물류, 포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협동 로봇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자주 가끔씩 TV나 이렇게 길에서 가끔씩 보시는 거, 뭐 튀김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인 커피숍 같은 데서 커피를 타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제품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다른 기업하고는 다르게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제품 기획서부터 판매, 운영, 보수까지 그러니까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특정 로봇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러 제품군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대감들도 좀 있고요. 제일 큰 이슈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뭐 이게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자회사 MI큐브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SPG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좀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첨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SP 시스템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부터 2차 전지 성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주가 위치 레벨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언급해주셨고, 그럼 두 번째 종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는 티라유텍입니다. 아, 티라유텍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아까 SP 시스템스랑 비슷하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회사가 좀 공격적인 행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직교 로봇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직교 로봇이요? 직교 로봇이 뭐냐면 이제 네. 로봇이 이제 한 곳에 고정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직교 로봇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약간 그 공장 이 구역 내에서 로봇이 뭐 좌우, 뭐 위압, 뭐 수평, 뭐 수직 다 움직이면서 네.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교 로봇 시장 이게 상당히 높은 기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또 그 솔루션 관련돼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해서도 관련된 기업의 이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아까 SPG 시스템처럼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솔루션 제공, 운영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최근에 보면은 한 50억 정도 투자 네. 유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는 게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제품이 대부분이 그 2차 전지 그 생산 라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국내 셀 업체들 그리고 해외 다른 2차 전지 업체들하고도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관련돼서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에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거 티라유텍이 수주를 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많이 주가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뭐 하나기술이든 뭐 PNT든 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그건 장비 관련된 거고 생산이라든지 이쪽 관련돼서는 티라유텍이 상당히 강한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네. 좀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티라유텍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항상 로봇 하면 뭐 레인보 로보틱스, 네. 뭐 유로메카 뭐 주목을 받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좀 비슷하게 흐름을 갈 수 있는 게 SPG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어요. SPG는 이제 소형, 중대형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 시장이 이제 두 가지의 시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공장이 들어가거나 대형 로봇 시장하고 이런 쪽에 어떤 로봇하고 소형 로봇, 뭐 이동형이라든지 뭐 서비스 이런 제공, 뭐 서빙해주는 로봇이랑 이런 로봇하고는 약간 구분지어서 보셔야 돼요. 제품 들어가는 게. 근데 네. SPG는 약간 이제 서비스형 로봇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속기 관련돼서 기어드 모터 점유율이 국내 1위입니다. 1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나오고 있으면서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산업용으로 이제 계속해서 비중을 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감속기 시장으로도 그리고 가정용 모터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SPG 같은 경우도 이번에 로봇 관련된 시장이 좀 강세 한 8월 달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SPG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기어드 모터 점유율 1위란 얘기는 여러 그 고객사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네.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으로는 SPG 언급해 주셨습니다. 감속기 관련 기업이고요. 모멘텀 차분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투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제는 상승을 멈출 종목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페이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뱅크는 웃고 페이는 울었습니다. 2분기 실적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결국 적자폭은 1분기보다 더 커졌습니다. 일단 영업 손실이 126억 원대로 적자는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1,4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자가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결제 서비스 매출 확대로 인해서 지급 수수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포인트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외 결제처 확대와 거래대금 성장세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매출단에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도 매출 비중이 특히 좋았습니다. 결제 부분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전체 결제 매출액이 15% 증가를 했고 그중에 90%는 해외 결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차지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2분기 지속적인 영업 적자는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와 관련해서 기대감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고를 외쳐야 될지 스탑을 외쳐야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카카오페이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번 주에 연이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종목 그래도 눌림목 구간을 주고 앞으로 갈 수 있을지 고일지 스탑일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스탑 의견을 드리겠는데 네. 좀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에 강한 눌림세가 나오고 있어요. 8% 정도 네.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5만 한 3, 4천 원일 때 목표 주가 5만 원. 좀 목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도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매출단으로 보게 됐을 때 매출은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견고한데 사실상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좀 부진한 흐름들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개선세가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여전히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제 쪽에서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뭐 증권이라든지 보험 쪽에서 여전히 그 플러스였던 수익을 좀 갉아먹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연결 기준에서의 흑자 전환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증권이라든지 보험 이런 쪽을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을 한다는 점. 락인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매출 같은 경우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 카카오 그룹 쪽에서 조금 더 성장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매출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페이가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보게 됐을 때 사실상 카카오페이가 가치주는 아니잖아요. 성장주지. 네. 성장주이다 그렇죠.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흐름들이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X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카카오 그룹 쪽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좋진 않습니다. 사실 카카오페이보다 카카오 그룹주 네.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문어다발식으로 좀 상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 심리도 거의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넷카오 쪽에 대한 장기 성장성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젊은 층이 조금 더 잘 알 것 같은데 카카오톡보다는 DM을 더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대체로 보면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단체 그룹 톡
채팅방으로 사용을 하고 1대1로 대화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는 인스타 DM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업무용이라든지 친구들과의 대화, 카카오톡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10대도 그렇고 20대 초반이 카카오톡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카오가 자랑하고 있는 그만큼의 유저 수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만큼 지금 이 위치가 견고하게 나타날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 거기다가 사실상 카카오 그룹주가 네.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카카오에 밀려서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이버는 좀 실적이 그래도 좀 방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자회사 쪽에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상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카카오페이가 투자 심리 개선이라든지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선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카카오 쪽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우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페이에는 스탑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카카오의 실적이랑 카카오의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개선돼야지 투자 심리가 회복돼야지 그룹 수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자율주행 핵심 분야 진출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 장 초반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이솔루션이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라이다용 레이저 분야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이솔루션은 광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개발과 양산을 하고 있는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해오던 통신용 LD 개발과 양산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선보이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현재 일부 업체들과 기술 개발 용역 계약 체결을 하고 샘플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라이다 시장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장과 함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27년도까지 시장 규모는 8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라이더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또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주가에도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는 고를 외쳐야 될지 스탑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로는 오이솔루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G 대표적인 관련 기업이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곱니까 스탑입니까? 이것도 스탑 의견을 드리겠는데 네. 물론 좀 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주가의 위치가 너무 낮아요. 사실상 매물대 그 하단 아래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맞긴 하지만 네. 뭐 모멘텀이라든지 시장의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접근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가 사실상 5G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G가 올라갈 때 보통은 뭐 광섬유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함께 올라가는 편인데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개별 호재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오늘 전선주가 올라가긴 했는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5G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초전도체와 좀 연결이 되면서 그 관련 테마로 함께 묶이면서 움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쪽을 좀 배제를 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G 관련했을 때 지금 보면은 그 기대감이 너무 많아요. 기대감은 너무 많은데 사실 그 기대감을 따라가주지 못한다는 게 좀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5G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개통을 했을 때 5G 통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LTE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물론 뭐 통신사마다 이제 각자의 사정이 있고 좀 투자가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지금 뭐 고소를 한다 만다 뭐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사실상 5G 투자가 실제로
기대감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양치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치기 섹터인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을 좀 연결 지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이솔루션을 비롯해서 5G 관련주들의 실적이라든지 보면은 아직까지 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장기 성장성으로 봤을 때 5G는 계속 바라봐야 하는 건 맞아요. 바라봐야 하는 건 맞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긴 한데 지금 섣부르게 그거를 예측을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지만 매물대 뚫어주지 못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 기업들 이슈의 연속성을 체크해 보면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우리넷입니다. 이은 5G 사업 참여 소식으로 오늘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자세한 이슈를 확인해 보자면은 이 미국의 5G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에서 매수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내 최초로 KC 인증을 받은 특화망을 가지고 미국의 이음 5G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넷은 수백 대 특화망 단말을 공급하고 5G 코어 연동과 전용 FOT의 개발 등 사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의 5G 특화망 사업에도 단말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어뿐만 아니라 기지국 장비와 연동 테스트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공급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우리넷인데 현재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가 유효할지 전문가님의 의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우리넷입니다. 과연 우리넷은 고 의견을 제시해 주실까요? 곱니까 스탑입니까? 오늘은 네. 노맨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스탑을 외쳐주셨는데 그럼 왜 스탑을 외쳐주셨는지 이유 좀 들어볼까요? 좀 앞서 설명했다시피 5G 섹터를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네. 우리넷 같은 경우는 특히 앞서 설명했다시피 5G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매출 쪽에서도 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넷이 5G 관련 종목이라기보다는 양자암호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5G 이슈가 한 6월 초쯤에 이제 6월 초였는지 말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미국 쪽에서 52조 원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도 우리넷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5G 관련 종목군들 다 날아가고 있을 때 우리넷은 반응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5G라기보다는 양자암호 관련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양자암호도 3월 달 때쯤에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은 감감무소식인 그런 섹터입니다. 맞아. 네. 아무래도 뭐 장기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2차 전지와 반도체 간의 싸움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무찌르는 전도체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섹터를 누르기 위해서 지금 초전도체라는 섹터를 누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양자암호가 과연 그 자리를 차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자암호 관련했을 때는 이미 이전 시세를 분출을 했던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테마주 성격의 장세이긴 하지만 초전도체를 무찌르기에는 좀 모멘텀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보면은 양자암호 관련주는 좀 잘 움직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아이온큐라고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종목군 중 하나인데 양자암호 리더로 좀 계속 연초 대비했을 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양자암호 관련했을 때는 좀 뭐 긍정적인 포인트라든지 장기 성장성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네. 하지만 지금 모멘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우리넷이라든지 양자암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초전도체 쪽, 그러니까 테마 쪽으로 빠르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보시거나 혹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 그러니까 그쪽의 기존 주도주였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낙폭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든지 혹은 최근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혹은 화장품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우리넷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넷의 차트를 한번 봤을 때 답답한 네, 움직임. 기존의 시세가 많이 분출된 다음에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죠. 물론 오늘 같은 날에는 박스권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사실 이 라인대를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갈 필요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은 지금 우리넷에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은 개별적인 모멘텀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넷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전략 잡고 가면 좋을까요? 사실 관련했을 때 양자암호로 보셨는지 혹은 5G로 보셨는지 일단 그거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양자암호 쪽으로 보시게 됐을 때는 국책과제라든지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 하지만 우리넷이 최근에 좀 좋은 호재가 나왔더라고요. 네. 양자암호 관련했을 때 양자 내성 암호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띄었다. 그러니까 양자 내성 암호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양자 컴퓨터도 뚫기 어려운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AI라든지 최근 뭐 보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슈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슈는 네.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의 내림세가 계속 나왔다는 건 오히려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욕구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넷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성은 좋으나 관련했을 때 조금 올랐을 때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난 양자암호가 너무 좋아요. 양자암호에 대한 성장성이 너무 긍정적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국내장 말고 미국 쪽에 이제 아이온큐가 더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양자암호 관련 모멘텀을 갖고 이 종목을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5G 모멘텀을 갖고 매수하셨거나 그 어떠한 이슈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어쨌든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스탑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 이 시간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낙폭이 만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685개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57개의 종목이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마감할지 팀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게 마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수급 자체가 테마주로 엮이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초전도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상 물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부는 이제 똑똑하신 그 박사님들께서 결과를 내주실 거고 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네. 관련했을 때 좀 시장에서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사실 테마 자체가 재료 자체가 워낙 강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수급이 다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물론 내일까지도 계속 움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큰 재미를 못 보시거나 혹은 네. 관심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눌리고 있는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쪽에 오. 접근을 해보는 게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왜냐하면 테마주는 언젠간 수급이 끝나기 마련이에요. 수급이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주요 섹터가 2차 전지와 반도체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두 섹터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둘 중 어느 게 더 좋을까요? 하면 저는 반도체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AI 관련했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이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네.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쪽은 반도체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술적인 네. 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긴 했지만 하지만 지금 좀 기간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네. 붙을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쪽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엔터라든지 네. 뭐 화장품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가져보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쨌든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 낙폭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